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키포인트는 또다시 환율이었습니다. 장중에 1,375원까지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연고점 경신 행진을 이어갔고요. 종가는 1,371원 4전으로 마쳤습니다. 환차손 위험을 우려하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털고 나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지키다가 정오를 앞두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2,400선을 내어주기도 했었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2,403선으로 마쳤습니다. 또 코스피가 2,300선으로 떨어진 건 지난 7월 27일 이후로 약 27거래일 만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낙폭이 꽤 깊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맥없이 추락하면서 1.84% 빠진 7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는 6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기관이 1,300억가량을 담으면서 더 큰 지수 하락은 방어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사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오후 1시쯤부터 팔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고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넘어가서 크게 움직였던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았던 업종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섹터가 1.34%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철 스크랩 가격 상승 이슈와 관련해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1.14% 상승했는데요. 방산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에서 4%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S&T중공업 마찬가지로 4%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증권 업종이 0.7%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지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이 1%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과 비슷하게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강했습니다. 영화 헌트의 흥행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4%대 급등했고 또 테슬라가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서 모바일 앱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소식에 한국정보통신이 3.7%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높은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2.73% 내렸는데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던 덴티움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4%대 빠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일성신약이 상한가로 마치면서 의약품 섹터가 2.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은 2.2% 떨어졌는데요. 항공주들도 대부분 내렸지만은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상 운임지수가 하락하면서 해운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해운 대장주 H&M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로 마친 가운데 기타 제조 업종이 3.15% 떨어졌습니다. 첨단 회로 소재 관련 기업인 ICH가 11%, 그리고 정수기 필터 관련된 피코그램이 10%대 급락했습니다.
제약 섹터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네이처셀이 18% 긴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3% 넘게 섹터 빠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부품 업종에서는 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던 ST큐브가 20% 넘게 크게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장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시간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 특징주는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1억 4천만 원가량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는 공시에 시간 외에서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 시간외 특징주는 서울리건인데요. 마찬가지로 7억 4,500만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아레트센입니다. 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1.57% 하락했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간밤의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와 함께해 주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뭐 투자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굳이 뭐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굳이 뭐 매도 스탠스를 잡는다든지 이러한 추측보다는 오히려 좀 기업의 성장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성장성을 보시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취지로 이어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종목 선별 부분에 투자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 저희 지금 한 10분 정도 후에 글로벌 이슈 끝나고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불황이 대수냐 종합 스포츠 브랜드 재평가받는 룰루레몬입니다. 여성용 요가복을 중심으로 남녀 운동복과 운동화, 각종 운동용품과 액세서리, 그리고 스포츠 음료까지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올 들어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월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으로 시장을 놀래켰습니다. 룰루레몬은 최근 2분기 매출액과 조정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이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나면서 월가에서 전망한 17.6%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비교적 고가 운동복이 많은 룰루레몬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룰루레몬은 다른 소매업체들과는 달리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도 특유의 정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제품 직물 기술을 개선해서 질을 높이는 반면 1분기 말에 도입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구독 모델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인 룰루레몬의 주가는 6.7%나 급등했는데요. 올 들어서는 19%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7월에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자, 의류주 하면 대표적인 리오프닝주 그리고 환율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류주들 아직은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고환율의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류주들의 사이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최진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지금 뭐 고환율 수혜주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지금 계속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비재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줄 거다라는 좀 이런 착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부분이 좀 안정화하게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 오히려 좀 소비재들이 수급이 좀 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가스 관련주도 계속 가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국제 유가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랑 금리 인상을 지금 공격적으로 긴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재 쪽에 수급이 몰린다기보다는 결국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수급은 나중에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완화 스탠스가 나온다고 해도 의류주의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하긴 하겠지만 큰 폭으로는 발동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는 거죠. 개인 소비자들 또한. 그런 상황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좀 의류주들에 대해서는 좀 전망치가 좀 낮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리오프닝 시점에 들어서고 나서 전반기 때는 좀 의류주들이 매출이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하반기 때도 아직까지는 좀 유망한 섹터 중 하나로 지금 전망이 되어 있지만 의류주 중에서도 지금 공매도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FNF 같은 종목들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골프웨어 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의류 쪽에 대한 좀 투자 포트를 좀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골프웨어 쪽에 조금 더 투자를 집중을 하시고 아직까지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의류주들의 전망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엔 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류주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제 요새 각광받고 있는 골프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준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있을 거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이따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11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2002년 6월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110선을 돌파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단호한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긴축 경계가 고조됐고 그로 인해서 달러화 가치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등 연준 관계자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추가적인 매파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달러화 가치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 통화인 유로,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의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 프랑 가치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서 산출한 값을 미국의 달러와 비교한 지표인데요. 원달러 환율만 치솟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달러를 넘어서서 킹달러 현상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자, 일단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지금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상대 국가들에 대비해서 미국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살기가 박박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이 견고한 지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좀 공격적인 긴축도 결국에는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또 이제 가스, 이 러시아 쪽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가스에 대한 지금 전망치가 꾸준히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좀 달러도 지금 인덱스 효과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 1,400원대까지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앞전에서도 제가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만약에 이제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되고 다시 완화가 되면서 경제 성장이 꾸준히 다시 올라와줘야만이 1,400원대 아래로 좀 내려올 수 있는 기대치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는 결과로 좀 보게 되면은 뭐 현재로서는 1,300원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미 수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 지금 중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부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환율에 대한 효과를 아직 매출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3분기 이후로 반영이 되는 모습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턴어라운드하는 기술주들도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관광 관련주들, 조선주들 이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좀 저가를 잡을 수 있는 지금 기회일 때 꾸준히 좀 저가 매수를 취해서 추후에 차익 실현을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달러가 1,40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이런 이슈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1,300원대로 내려오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달러 강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나 관광, 조선 같은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오펙 플러스가 근 1년 만에 감산을 합의하면서 10월부터 하루에 10만 배럴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근 1년 만에 처음으로 10월부터 하루 10만 배럴의 규모로 산유량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의 원유 시장 복귀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이 같은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유 공급 부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최근 석 달간 브렌트유 가격은 2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만 하루 10만 배럴 감산은 매우 작은 규모로 오펙 플러스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후로 산유국들이 늘린 산유량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과 서구권에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측에 산유량 증산을 요구를 해왔지만 산유국들은 이를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정거래일 WTI 종가는 배럴당 86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는 93달러 선이었습니다. 8월 말 고점에 비하면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천연가스 관련해서 전해드렸지만 러시아 측에서 좀 자꾸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간밤에 유럽 시장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으로 올라갈까요? 전문가님께 유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제 OPC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또 10만 배를 좀 내린다고 지금 이슈로 또 내보냈는데 이제 이 수치는 굉장히 좀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좀 100만 배럴이나 200만 배럴 이상의 조금 누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왔다면 오히려 조금 유가 부분에 좀 큰 타격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하루 생산량의 10만 배럴 아래면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지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원유 증산량 합의에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다가 결국엔 거절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유국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유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어적인 스탠스를 현재로서는 좀 취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100달러 이상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전에 그런 식으로 좀 급등 여력이 나와준다라고 보기는 다소 힘든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보여지는 지표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최근 또 인플레 법안까지 발의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엔 친환경 에너지를 꾸준하게 소모를 한다는 겁니다. 앞전에 이제 뭐 유가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존을 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유가나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하락 기조로 들어설 수 있다. 다만 현재 부근에서 단기적인 상황 리스크로만 봤을 때는 100WTI 근처에서 좀 웃도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다만 앞전에 유가가 그런 식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나오면 유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WTI 정도의 만약에 웃도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전처럼 유가 관련주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다소 또 보합을 또 이어 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100WTI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짜 강하게 급등이 나오거나 강하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가가 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가스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일단 당분간 또 조금 가격이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지금 장 시작까지 약 8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비가 뭐 밤사이에 태풍 때문에 많이 잠을 편안하게 이루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가 여러분의 오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지금 잠시 후에 바로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장 얘기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약간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인 섹터나 뭐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 아닌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제 또 1375까지 네. 오르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환율 저희 아까 글로벌 얘기하면서도 물론 얘기를 했었지만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환율이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었고 네. 그 이후로 지금 연준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긴축 의사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가장 주체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네. 뭐 안정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공격적인 긴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나 그리고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지금 이제 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가파르게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환율 부근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뭐 오늘 또 베이지복 공개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러니까 결국에 연설까지 또 보고 FOMC까지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표가 지금 미국 지표, 고용 지표나 그리고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아 지금 이 정도로도 괜찮으면은 결국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무너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수치는 2%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네. 근데 2%대까지 내려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도 지금 75DP 인상,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을 조금 더 1,400원대까지도 문턱에 좀 열어두고 네.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미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위주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지금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 부족 현상, 공급망 부족 현상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 캐파가 딸려가지고 못 간다거나 매출이 지금 막 적자가 엄청 나오고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대내적인 불확실한 리스크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가 한순간에 조금이라도 완화스 텐스가 나온다거나 연준이 9월에 만약에 아 지금 상황에서 좀 금리를 가파르게 안 올려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술주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수출 쪽에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성우 하이텍이 또 있죠. 오,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80%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80%. 수출 의존도가 그렇죠. 굉장히 높은 기업. 근데 네. 2분기 때도 매출이 괜찮았어요.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는 매출이 오히려 가이던스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회를 할 수가 있죠. 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테마만 보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이 환율이 지금 끝없이 치솟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고요. 일단은 저희가 고환율 시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의 주의를 가지고 방금 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비중이 80%나 된다 이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이런 고환율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장 시작하기까지 3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어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다면은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6,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세요. 지금 삼성중공업 어제 종가는 5,73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최근에도 8월 말에 또 6,30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조선주들 뭐 최근에 흐름 좋았기 때문에 또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니까요. 삼성중공업 기대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의 매도하면은 좋을지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조선주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관광 얘기해 업체들도 들어가 주셨어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주들의 황금 사이클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왔어요. 2000년 초반. 5년 딱 나왔거든요. 5년 동안 황금 사이클에 들어왔었습니다. 20년 전에 5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수주를 어느 정도 크게 증가를 시키고 배를 네. 띄우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유가만 안정화,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높은 편도 아닙니다. 많이 높은 편도 내렸어요. 그렇죠. 많이 내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타격도 크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조선주들은.
그런데 지금 달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는 조선주들이죠.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차량에 대한 수주가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다고 해서 이거 종목 안 간다라고 네. 보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오버나잇 안 할 상황이면은 지금은 결국에 모아가야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자리도 나쁘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고 네. 지금 매수가가 6,200원의 비중 30%니까 네, 그렇게 제가 말씀해 이제 주셨어요. 아래로 눌러줄 때는 1차 분할 매수, 2차 분할 매수 총 2번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네. 15%. 그러면 60% 비중이 채워지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5,300원의 지지 라인을 잡으면 됩니다. 5,300원. 5,300원의 지지 라인 잡으시고 지금 이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6,200원에서 평단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7,400원대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오. 그 구간까지 오히려 좀 홀딩 이어가면서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시키면서 네. 7,400원 이상의 돌파 흐름 나오고 지지가 나온다면은 그 위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조선주들 중공업 믿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LNG선 관련해서도 글로벌로 LNG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중공업 뭐 지금도 충분히 저가인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4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6,200원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5,300원 지지가 되는지 잘 보시면서 한 15% 정도씩 두 번에 나눠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서 평단가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개장이 지금 1분 전에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잠깐만 체크를 해보고 가면은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또 한 0.2 코스피 0.2%, 코스닥 0.4%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 종목이 되게 핫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22,000원에 비중은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제일 최근에 기억이 나는 건 이제 두산에서 블록딜 매각하면서 네, 그렇죠. 뭐 많이 올라오다가 그때는 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9,000 지금 오늘도 그래도 1%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19,1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분이 22,000원이면은 그래도 좀 최근에도 한번 22,000원을 갔었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이 많이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블록딜만 아니었으면 사실 지키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주주 한번 전문가님께 진단받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나왔던 부분이 블록딜 두산에서 네. 근데 이게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크지 그러니까 않아요? 네. 4% 정도밖에 안 되고 지분율 자체가 지금도 아직도 최대 주주가 두산이고 지금 40% 정도를 두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 정도 블록딜을 시간에서 던졌다는 건데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망치가 안 좋아서 블록딜이 나왔냐 아니면은 지금 대내적인 이 불확실성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에너빌리티 쪽에 자금을 유동성을 높이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록딜 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블록딜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악재로 인해서 계속 빠질 거다라는 이슈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한수원에서도 지금 발주가 나오면서 지금 대규모 계약 공시가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태조 이방원 중에 제일 약해요. 원자력이 상승력 부분에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지금 좋은 원자력 애들이 별로 없어요. 기업들이. 왜냐하면은 네. 그 전에는 원자력에 대한 뭐 매출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지가 않았으니까 결국엔 사업 자체가 좋지가 않은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장기적인 사업을 보고 기업들이 지금 원자력에 뛰어들었던 건데 지금 최근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원자력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 때는 발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뭐 손늘림이나 손바뀜 이런 부분들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재무적으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재무가 지금 20년도 때 한번 적자가 나왔었고 네. 21년도 때 한번 이제 흑자로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22년도도 지금 흑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지금 좀 준 수준이긴 한데 네. 오히려 하반기 때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를 그렇죠. 네. 이제 원자력에 관련해 가지고는 윤 정부에서도 먼저 기업 방문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에 있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 네. 거기에 부수적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원자력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노후화된 원자력은 분명히 또 폐기를 할 겁니다. 폐기를 하고 신설을 짓게 되는데, 근데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지금 폐기물 쪽으로 지금 광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는 폐기물 쪽을 하나 좀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한수원이랑 지금 같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기술도 좋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저가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저가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구간을 네.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빠진다고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한 16,1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좀 크죠? 16,100원. 네, 그렇죠.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원자력은. 지금 단기성으로 보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로 보고 접근을 하시고 지금 상황에 중장기로 본다면 한 28,000원대까지도 우선 저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28,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네. 기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앞전에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자력에 대한 가망치를 못 봤다는 거겠죠. 원자력에 대한 가망치를 못 보고 올해 초반에 좀 많이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자력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눌린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추가 매수를 지금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오.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신 다음에 네. 28,000원 부근대까지 홀딩 이어가서 매도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표적인 원전 대장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최근에 나왔던 블록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 태조 이방원 5개 섹터 중에서 아직 그나마 많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많이 살아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16,100원 선만 지지가 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한 28,0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두산 에너빌리티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열어놓고 보유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LG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2만 원이고 비중은 뭐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마찬가지로 40%라고 남겨주셨어요. LG전자 워낙에 크고 탄탄한 기업이고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현재가 9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12만 원은 한 올해 초쯤 한 4월 이후로는 사실 12만 원까지 올라간 적은 없긴 해요. 근데 또 비중도 적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괜히 또 마음이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LG전자 어떤 좋은 모멘텀이 있어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가장 고민이 많은 전자기기 쪽 관련 업종이죠. LG전자가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네, 진짜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면 LG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LG가 또 백색가전. 핸드폰 사업과에 철수를 하면서 전자 쪽에 대한 조금 더 투자 확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지금 우리가 전자기기 하면은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오히려 LG전자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PBR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수치가 낮은 수치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 수치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네. 저가를 잡고 움직임이 나와줬던 거는 이 기업에 대한 뭐 매출을 지금 잘 내고 있고 뭐 미래성이 좋아서라고 해서 저가가 들어왔다기보다는
밸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그에 따른 저평가 매력도가 지금 인식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평가 매력도가 지금 인식이 돼서 네. 최근에 저가 잡고 지금 우상향 추세를 잡아주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G 전자랑 굉장히 많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 R&D 쪽에 대한 계속 OLED 쪽의 산업을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LG전자도 그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자기기 쪽 산업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쪽은 이제 중국 쪽이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근데 결국엔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때문에 그럽니다. 반도체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망 불안 현상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못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LG전자 같은 경우도 매출도 잘 내고 있어요. 매출도 잘 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저평가 인식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대부분 추세를 잡게 되면 추세를 좀 쉽게 깨지 않습니다. 추세를 쉽게 깨지 않으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가가 보면 12만 원이면 저는 그렇게 또 좀 높게 잡았다고도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잡은 거죠. 네, 최근에 얼마 안 돼서 지금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 앞전 이제 뭐 17만 원대 부근대 네. 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17만 원에 비하면 그렇죠. 양반이다 이런 네, 걸까요? 그렇죠. 지금 양반으로 보여지고 네. 최근에 지금 대금도 좀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관심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관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93,000원 유지해주면 저는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93,000원. 네, 93,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좀 반등 여력이 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 대금이 많이 93,000원. 실렸기 때문에 거기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93,000원대 부근까지 눌려준다면은 네. 거기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시고 오히려 지금 정고 라인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14만 원대까지는 네.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14만 원까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저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우리 LG전자 뭐 워낙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LG, 삼성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신규로 들어간다 해도 그 93,000원 정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그렇죠.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 부근대에서 네. 밸류상으로 보면은 저평가 인식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 거래량이 부근대에서 네. 그렇죠. 네. 그 부근대에서 많이 거래량 나왔죠.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도 네. 8월 11일이에요. 8월 11일 날에 이때 당시에 그래도 12일인가요? 11일이요. 예,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평가 밸류가 인식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결국엔 외인 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LG전자 지금 싸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앞전에도 이미 담기는 했지만 네. 그때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라인대 부분에서 평단 조정이 거의 부근대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메이저드 평단이. 네. 그럼 오히려 거기까지 눌러준다고 하면은 그 대신 이제 뭐 단기성으로는 접근하면 안 되죠. LG전자는 워낙 몸집도 길게 큰, 가져가야죠. 네, 그렇죠. 몸집도 큰 기업이고 한 주당 뭐 97,000원이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 큰 손들을 제외하고는 핸들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보고 가져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93,000원대 부근, 94,000원인가요? 거기 부근대까지 눌러주면은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LG전자 보내주신 시청자님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40%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22만 원이면은 그렇게 고점은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93,000원 선 받쳐주신다면 여기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또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고 14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런 평가를 주셨고요. 당연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자, 오늘 우리 종목 상담 여기 LG전자까지 도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내일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다시 만나뵈실 수 있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저희 매일매일 진행되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종료하고 나서도 많이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지수가 그래도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코스피 아까 마찬가지로 0.4%, 코스닥 0.8%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짧게 네네. 이번 이제 오늘 가시면은 저희 이제 명절 지나고 뵈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네요. 짧게 이번 주 이제 거래일도 뭐 4일밖에 없고 명절 앞두고 있는데 네네. 장이 이 상승 여력을 조금 지켜갈 수 있을지. 저는 네.
일단 지금 예상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어디서 뭐 예상을 뭐 올라간다, 네. 내려간다, 뭐 확고하게 얘기해주기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 저희도 이제 추정치를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뿐이고 네. 밴드에 대한 위쪽 밴드와 아래쪽 밴드를 잡고 레인지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레인지 자체도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한 네. 말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연준의 속마음을 네. 우리가 어떻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섹터분으로 봤을 때 산업성이 높은 기업들, 제가 어제도 OLED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OLED 말하는 선익 시스템을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장점 한 10%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단기성 테마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단타성으로 네.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OLED 쪽이 앞으로 좀 클 산업이에요. 네, 앞으로 클 산업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XR 기기, 애플 쪽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볼 거라고 보고 그중에 선의 시스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지금은 오히려 산업성이 뚜렷한 종목군들의 리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돌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강하게 한번 치고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한 번에 평단을 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나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 전반적인 밸류가 좋은 그런 네. 기술주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현재로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어제도 맞아요. OLED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익 시스템 지금 11% 넘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오늘 저희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바로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찝어주시는 오늘의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메인 재료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단기성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뭐 천연가스 관련주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가 그나마 매매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하고 앞으로 좀 올 하반기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성으로도 접근하기에는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서 오히려 저는 좀 GSE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GS가 지금 오늘 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오늘 눌림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또 하락으로 나와주는 눌림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 나오면 또 저가 매수 우리가 또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GS에 우리가 좀 관심으로 좀 두시고 또 강하게 올라오면 또 강하게 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GS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사실 어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연가스 관련 섹터 그리고 GS 이 종목으로는 GS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섹터군들은 지금 오늘 뭐 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오고 그런 것들 유럽에서 천연가스 이슈 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길게 보실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주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도 GSE를 눈여겨 보신다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다음 주에 저희 명절 연휴 지나고 화요일에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많이 아쉬우시죠? 저도 아쉽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고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저희 QR코드 내에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은 샵 3989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잘 대비하시고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